네, 앞서 이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회의 모습 함께 했는데요. 상당히 좀 어지러운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내외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어지럽습니다. 이 한 대북 인권단체가요. 북한에서 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로 인해서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1차 발사에 참여했던 기술 소조가 네. 아직도 동창리 발사장에 남아있고 2차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인지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실패를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네. 뭐 한 그 인권단체인데 이곳이 이제 그 안철수 교수의 그 멘토시죠. 법률 스님이 있는 좋은 네. 것들이라고 네, 하는 데인데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 정확한 어떤 관계는 사실관계는 전 뭐 판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좋은 것들이 북한 관련해 네. 일단 이제 뭐 이러저러한 그 큰 이슈들을 많이 알려왔습니다. 네. 물론 오보도 있었고 또 정확하기도 했댔고 이번에도 뭐 지난 9일이었죠. 이제 뭐 북한이 2차 어떤 그 로켓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저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근 문제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많지만 일단 북한에서 최대 고민, 김정은 제1비서 최대 고민이 지금 성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심각합니다만 뭐 김정일이 최대 고민인지 아니면 뭐 북한 보건당국의 최대 고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통틀어서 북한이 심각한 문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사실 성병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2004년에 이제 북에서 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성병이 상당히 만연돼 있었죠. 왜 만연이 되는 거죠? 그 만연된 이유는 사실 뭐 90년 초반까지는 저희도 뭐 성병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유동이 많아지고 또 중국으로부터 또 여행자도 많이 오고 또 주행 영국도 많이 가고 탈북자 포함. 그러다 나니까 이제 뭐 저희는 전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병들이 퍼기 시작하는데. 그게 2000년도인가요? 아니 90년 초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싼 이렇게 팬티를 입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아주 은밀한 데가 이제 막 가려가지고 싼 팬티를 입었더니 그래서 학대경을 들여고 미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이게 산마리 모양이 벌거지가 이 모낭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골머리를 알아서 그 무화독수라든지 이런 거 쳐서 뭐 없앤다든지 있었고 이후로 이제 뭐 뇨도염 그 속발성 그런 뇨도염 같은 거 그리고 이전에 전에 몰랐던 매독이나 또 임질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성병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고 또 의료기관이 어떤 적극적인 그 대책, 의약품이라든지 뭐 그 체제, 그 의료 그런 시스템 완비하고 이런 것들이 없고 특히는 뭐 이렇게 위생적인 환경을 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뭐 먹는 물 모든 환경이 상당히 어지럽고 이런 거죠. 단적인 실례로 이제 북한은 해마다 이철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비료가 없으니까 이 그 분뇨, 이 가루 비료라고 이제 제목을 다는데 온 나라 방방곳곳이 이 인분을 퍼다가 지금 말년이라고. 냄새 나겠네요. 파리가 득슬거리고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그런 땅에서 무슨 병이들 안 오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뭐 그럼 성병의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일단 위생의 문제입니까? 방이 에버에서도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제3국이 될 수도 있고 두려운 병이 이렇게 팍 퍼질 수 있는 이런 아주 열악한 위생 상황. 또 적절한 뭐 적극적인 치료 대책 없어가지고 이제 확 퍼지는 거죠. 궁금한 것이요.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주주의를 택해서 사실 외세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들 다 이제 접목을 하면서 예전에 그 6.25 사상은 좀 다르게 선관위가 조금 이제 개방적으로 좀 변하긴 했거든요. 뭐 아직도 좀 이제 뭐 보수적인 것들은 좀 있지만요. 외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상황의 그 성관념은 어떻습니까? 보수냐 아니면은 좀 진보냐?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폐쇄적인 개념이죠. 그 성에 대해서 네. 내가 성병이 왔다. 네. 이걸 말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또 성병이 왔다라고 하면 내가 아주 문란한 것 때문에 그런 병이 걸리지 않느냐. 아니, 성병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병 걸렸다고 하면 그거는 되게 아니, 창피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에이즈가 아니더라도 성관념에 대해서 관념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 아주 보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뭐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가까운 친구라도 드러내놓고 말하기 좀 어렵고 네네. 그런 책들 네. 뭐 의학적인 도서는 있어도 네. 생활적으로 성에 대한 어떤 개념 뭐 어떤 주의점들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자체가 상당히 금기시되어 있죠. 북한 내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빠간 잡지 같은 거 있나요? 빨간 잡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교육이라는 게 사실 여기 와서 저희 그 딸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받는 걸 봤는데 전혀 그런 지식이 없어요. 이때 중학교 단계에서 한 뭐 2-3시간 정도가 위생 시간이 있는데 그 위생 시간에 주는 것은 몸의 인체 해부, 몸이 어떻게 우리 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몸과 관련된 그런 거군요. 그리고 뭐 또 여자애들은 따로 모여놓고 남자는 빼고 여자애만 따로 모여놓고 어떻게 임신이 되느냐, 뭐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걸 이제 아주 정말 간단하게 주는 것으로 성교육이 대체를 하고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병을 가졌지만 그 사회주의 안에서는 사실 치부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은 제가 뭐 2004년도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저희 같이 일하던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그걸 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야기하는 데는 지금 그걸 병원에 갔을 때 그걸 정말 그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그런 치료 대책과 약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약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부족하죠. 아주 부족하죠. 뭐 흔히 우리가 뭐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페니실린이라든지 테트라치클린 뭐 그다음에 테트라올리안 북한 약입니다만은 그런 강폭 항생제가 기본이에요.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돈이 있어야 시장에서 싸서 쓸 수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걸 키우는 거죠. 키우면서 본인이 치료를 안 하고 다른 뭐 가족을 통해서 또 이성 교제를 통해서 퍼지게 되는 거죠. 성병에 걸리면 자아비평 같은 걸 받나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내가 성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겉으로 알리지를 않죠. 네.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영의 딸 신숙자 씨에 대해서 북한이 유엔에 간염으로 숨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딸들이죠 해원 규원 자매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게 뭐 전체적으로 저는 날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뭐 북한이 왜 이렇게 빨리 다른 문제하고 달리 이렇게 뭐 해신도 보냈겠느냐, 뭐 UNHCR에 보냈죠. 그거는 뭐 이 신숙자 모녀 문제는 조금 이 북한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우리가 뭐 일본인 매국인처럼 강제로 납치해온 게 아니다. 저희들이 좋아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발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네들을 돌려보냈을 때 그들이 북한 사회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 참 위험하거든요. 특히 수용소 부분이 수용소 부분이 아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선도 내놓기 어렵기 때문에 본래 돌려보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제 여러 가지 견제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북한이 이제 신숙자 씨는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망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되겠고 또 그 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기들도 이제 뭐 방비책을 마련하면서 언젠가는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의 관계가 사실 좋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렇죠. 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배고픔의 그 실태라든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알면서도 사실 참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견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북한 문제를 이야기해봐야 개진도 없고 또 오히려 너무 그 강조하고 나면 북한이 더 행악질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좀 이게 중립을 지키자 뭐 이런 뭐 아주 극단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그 좀 양해하고 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국제사회가 됐든 남한이 됐든지
북한 문제를 이렇게 많이 거론하고 이슈화할 때 그때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적지 않은 것들을 좀 개선해 왔어요. 구류 문제. 예전에 구류길이 없었거든요. 잡아 넣으면 자기들 필요할 때까지 구금했어요. 근데 그게 30일로 확정된다든지 또 그다음에 뭐 재판도 없이 막 정치보험소행소에 끌어갔댔는데 뭐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 절차도 조금씩은 뭐 지키려고 한다든지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의견과 목소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도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저희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투명해진다는 이야기죠. 조금씩 저희들도 그 어쩔 수 없이 고쳐 나가야 되겠고 뭐 그런 거죠. 네,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와 함께 북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